우리 시각으로 어제부로 이 미 연방정부의 역대급 장기간 이 43일간의 셧다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,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꺾였고요. 또 AI 이 낙관론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요. 현재 다우지수 1.6% 하락 중이고요. 나스닥은 오늘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. 2%대 중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테슬라가 장중에 7%대, 엔비디아가 약 4%대 약세를 보이는 등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가 현재 나스닥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. S&P 500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.7%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. 그럼 과연 이 셧다운이 해제된 이 첫날 과연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빨간불, 하락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. 현재 M7들 약보합권에 흘러가고 있는 애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. 테슬라가 약 6%대 하락, 또 엔비디아도 3.61%, 구글도 2%대 중반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업종 자체를 찾기가 어렵지만요. 그나마 좀 하락폭이 덜한 업종을 보자면 오늘은 확실히 이 AI 반도체와 빅테크보다는 에너지나 헬스케어 쪽에, 그러니까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업종으로 현재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 분명히 눈에 띄실 겁니다. 이 주로 경기 순환과 가치주들이 약간은 좀 방어를 해내고 있는 반면에 이 나머지 기술주들은 일제히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. 과연 오늘 밤 사이에 시장을 이렇게 만든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세 가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의 역대급 장기간 셧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. 그동안 이번 주 내내 사실 예견이 됐었던 일이었죠. 이 때문에 시장은 상당 부분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막상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현재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우선 미국의 의회 예상국은 내년 말까지 미국의 GDP가 약 110억 달러가량 셧다운으로 인해서 예상치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.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 급락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. 이 BMO 프라이빗 헬스의 수석 전략가는 이 데이터 발표가 재개된다면 앞으로 향후 몇 주간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이 때문에 시장이 마냥 셧다운 종료와 동시에 환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가장 사실 크게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이슈입니다.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동결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. 지금 이 시각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확률,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이 52.4로 25bp 인하 확률보다 우세하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.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동결 확률이 35%였는데 이렇게 50%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 이유, 밤사이에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요. 우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메시지를 대거 쏟아냈습니다. 거의 4명 가까이가 헤맥 총재, 콜리슨 총재, 카시카리, 또 이어서 무살림 총재까지 이 4명의 연준 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고용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라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고요. 또 두 번째로 캐비넷의 백악관 경제고문 역시 이 10월 고용보고서에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깜짝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안개기를 불확실성을 더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. 이 고용보고서는 크게 실업률과 또 이제 민감한 신규 고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절반짜리 이 비농업 신규 고용만 발표되는 반쪽짜리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추가적으로 AI 이 버블론, AI 과열론에 대한 이런 의문들도 여전한 시장입니다. 엔비디아가 종전에 약 4%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 제프리스가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제프리스의 이 수석 전략가가 이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자사에서 엔비디아가 제외가 됐다라면서 오히려 중국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거기에 대한 이유로 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감가상각 사이클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
이유를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특징조를 보자면 비단 엔비디아에만 현재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.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엔비디아 기본적으로 개별주 악재도 한 가지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랙웰 칩 2,300여 개가 이 중국 신생 AI 스타트업의 편법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엔비디아 측에서 이 미국의 한 파트너사, 그러니까 미국 법인 쪽에다가 블랙웰 칩을 수출을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통신사에게 서버 렉의 형태로 수출을 했고요. 그 서버 렉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이걸 대신 활용을 합니다.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엔비디아를 누리고 있고요. 또 코어 위브 오늘 굉장히 8%에서 9% 가까이 강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. 밤사이에는 더 버지가 코어 위브에 대해서 AI 버블의 중심에 있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쏟았습니다.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이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안전한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은 건데요. 오라클도 역시 오늘 계속해서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CDS 시장, 여기에서 CDS라고 하면요, 이 기업의 부도 리스크, 부도 위험에 대해서 시장이 이 보험성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그런 시장을 CDS 시장이라고 하는데, 여기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이 오라클이 부도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7.86% 정도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만큼 시장에서는 현재 이 AI 빅테크들의 대규모 자본 집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현재 바로 보실 겁니다. 현재 엔비디아의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. 3.58% 거의 이 4%에 달하는 낙폭 크게 되돌리지 못했고요. 추가적으로 코어 위브입니다. 엔비디아가 대대적으로 이 자본 투자를 집행했던 AI 인프라 기업 업체죠. 현재 8.3%,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한 급락세 이어갔습니다. 이어서 오라클입니다. 오라클 역시 밤사이에 4% 이상의 급락세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거품론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. 추가적으로 오늘 나머지 M7 종목들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. 가장 먼저 테슬라 보도록 할 텐데요. 테슬라 우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꺾인 탓이 오늘 급락세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. 또 두 번째로 거기에다가 이제 부채질을 한 격입니다. 이 밤사이에 CNBC가 머스크의 XAI가 최근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무려 150억 달러를 유치했다,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CEO가 트위터로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false라면서 이 기사가 거짓 기사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더 급속하게 쏟아져 나온 테슬라였고요. 추가적으로 구글은 어제 이 EU의 반독점 관련 조사에 이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본격적으로 밤사이에 그 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벌금이 최대 77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 추가적인 악재가 되었고요. 애플도 계속해서 이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이 텐센트와 거의 1년 넘게 이 위챗 관련한 분쟁을 이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점이 밤사이에 도출이 됐습니다. 다만 이 위챗 미니게임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애플이 한 발 물러서서 기존 30%에서 15%로 낮춰 잡았다는 점에서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애플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요.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 6.64%, 오늘 굉장히 강한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했고요. 이어서 구글입니다.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도록 할 텐데요. 구글입니다. 거의 구글도 마찬가지로 2%에서 3% 내외의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어서 애플입니다. 애플도 마찬가지로 0.19%, 그나마 장 중반에 급락세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은 애플은 다른 M7 종목에 비해서는 이 AI 투자가 막대하지 않은 종목이죠.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유입되면서 주가가 약보합권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.
추가적으로 밤 사이에 눈길을 끌었던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. 이 주로 밤 사이에는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. 가장 먼저 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, 대표적인 미국의 이 나스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우주 항공 기업인데요. 밤 사이에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비록 현재 실적 자체는 손실을 기록했지만요. 일회성 비용이 상당했던 데다가 이 분기 매출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거기에다가 올해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끌어올렸고요. 이어서 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이죠. 웹툰 엔터테인먼트 큰 폭의 급락세 밤 사이에 보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4분기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를 제시한 점이 크게 작용이 됐고요. 디즈니 역시 오늘 S&P 500 상장 종목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. 이 3분기에 매출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 전통 TV 사업 부문의 부진이 다시 한번 이 디즈니 실적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.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6가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밤 사이에 WTI 국제유가 보겠습니다. 0.43% 소폭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.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미군의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브리핑을 했다.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다시 한번 이 전운이 드리워지면서 국제유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원달러 환율은 0.91원, 여전히 1,470원 선에서 이 등락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. 이어서 비트코인은 3%가량 크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. 이 밤 사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큰 폭으로 꺾인 점이 이 금에 대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고요. 금 가격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1% 하락하는 움직임 나옵니다. 이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꺾이자 미국채 역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.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3.6bp, 미국채 2년물은 2.7bp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럼 이어서 과연 이 3대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다우지수는 1.6% 급락, 또 나스닥이 2.3%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. S&P 500이 1.6% 하락, 전부 다 1.6%에서 2%가량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뉴욕 증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12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, 금리를 내리지 않을 만한 그런 확률이 50%를 넘어갔습니다. 자, 이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